네, 사실 지금 우리 한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이달 말로 예정이 된 한미 정상회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사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그 정상회담이 이달 말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상회담이면 두 대통령 간의 만남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그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있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이번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 너무 급조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급하게 해야 되는 사안은 분명하고, 그런데 정상끼리 만나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다간 뭐 너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뭔가 확실한 거를 가지고서 양 국가의 백악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뭔가 그 공식적으로 내놓는 게 지연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한국은 탄핵 정국 속에서 아주 혼미한 정국 속에서 대통령이 그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거고, 미국은 예측 불허됐던, 예상할 수 없었던 트럼프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고 일반 상식으로 통용되던 정치권이 다 흐트러져 있고, 이런 그 양 국가가 다 정상이지 않은 부분에서 두 나라가 그동안에 아주 견고하게 갖고 오던 이런 관계를 잘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한 이런 그 정상회담이고, 또 이 가운데에서 북한 핵 문제가 굉장히 큰 위협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지금 다시 이 그 힘을 갖다가 그냥 제어하지 않고 내보이려는 중국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긴장하고, 그 옆에 한국이 분단으로 있고 굉장히 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양 국가 정상이 왜 만나는가, 만나서 뭘 할까, 이런 그 의제를 조율하고 이런 부분에서 쉽지 않은 게 옆에서 보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네. 그 이번 정상회담 그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두 대통령의 코드는 좀 맞는 부분이 있나요? 역대 대통령과 좀 비교해 봤을 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뭐 코드라는 거로다가 잘 안 맞는다고 비춰지죠. 그렇지만은 미국이라는 그 아주 초극적인 힘을 갖고 있는 나라와 한국 새 대통령 할 때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 그 코드가 굉장히 신중한 게 특징입니다. 참을성이 많고 신중한 분이다. 이게 이제 그래도 한국 국민들에게 좀 안도감을 주고 안심시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비춰지고요.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코드를 갖고 얘기할 겨를 없이 이제 제 코가 석자죠. 지금 뭐 이 국내 문제 때문에 어떠한 그 생각도, 어떠한 것도 진지하게 뭔가 생각해 볼 겨를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첫 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그 해외 순방을 했잖아요. 이 순방한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순방하고 나서 오자마자 기후 협약, 파리 협약을 미국이 탈퇴를 했어요. 이게 그냥 전 세계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이런 걸로 비춰지는 거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할 때에는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게 미국에게 얼마나 불리한가, 미국의 일반 국민들을 얼마나 손해 보게 하는가, 뭐 이런 그 유세장에서 이런 연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약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선언을 할 때 나한테는 오하이오의 영스타운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 미시건의 그 디트로이트 같은 미국의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이나 석탄, 이런 그 산업화 속에서 그 경기 활성화됐다가 지금은 아주 황폐화된 이런 그 미국 시민들을 볼 때에는 파리 기후 협약이고 뭐고 이거를 우선하는 게 미 국민들의 경제 생활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기후 협약 탈퇴할 때도 이걸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의 미국 고립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전 세계의 정상들은 야, 미국이 앞장서서 지구 보존, 환경, 그래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빨리 올라가는 지구촌의 평균 온도를 야, 이걸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된다 해가지고서 미국이 이 탄소 배출량이 중국 다음으로 많은데 이걸 미국이 탈퇴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다. 미국 너네 신경 안 써도 된다. 다른 나라들이 다 힘 합쳐서 할 거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한국의 대통령도 국제사회에서는 상식선에서 많은 나라들과의 어깨를 같이 해야 되는데 첫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딱 보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게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이 어떻고 어떻게 이 세상을 함께 의논해서 이끌어가고 이런 할 얘기들이 많을 텐데 이게 미국과 한국과의 두 나라 간에 갖고 있는 이런 현안들을 놓고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은 좀 피해 가야 되겠고 이런 걸 놓고 볼 때에는 무슨 코드라는 거는 전혀 뭐 이번에 언급할 건이 안 되고 다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위협 이거를 놓고서 한국과 미국이 튼튼하게 공조를 한다. 이것만 두 정상이 확실히 확인을 하고 약속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성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회담의 의제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의제를 아젠다 순서로 본다면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안보죠. 북한 핵이요. 대개 북한의 정책이 남쪽에 좀 북이랑 대화가 할 만한 권력이 좀 진보 권력이 들어오면은 남쪽이랑 대화하고 미국이랑 뭘 하겠다는 걸 닫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통남, 남쪽과 통하고 복미, 미국을 봉한다. 통남 복미를 합니다. 이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통남 복미를 했죠. 그런데 이게 북한에서 볼 때 남쪽하고서 대화할 상대가 안 된다고 여겨지는 박근혜 정부라든지 이명박 정부 때에는 남쪽을 봉합니다. 그래서 봉남, 미국이랑 통한다. 그래서 통미, 봉남 통미. 이거를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해왔던 거죠. 근데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은 북쪽에서는 대화가 쉽게 될 만한 권력이구나 해가지고서 통남 복미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닌 게 나타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왔는데도 불구하고서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막 쏩니다. 아무리 남쪽이랑 대화할 만해서 대화해도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북에서 볼 때는 또 미국도 뭔가 좀 하자고서 내놔도 오바마 정부에서 부시에서 오바마 바뀌니까 뭔가 될 줄 알았더니만 안 되고 또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바뀌고 이렇게 돼서 될 게 없다 해가지고서 그냥 봉남 복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한국과 미국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북한 정책을 해야 될까라는 게 가장 큰 현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첫 한미 정상회담의 아젠다 첫 번은 무엇보다도 미국과 한국이 북한 핵 위협에 어떻게 공조 체제를 갖냐. 북한 핵에 대한 아젠다를 가지고 의논하는 게 먼저 넘버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 생각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관심사는 돈벌이입니다.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본하고도 그렇게 했고 중국하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금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만한 부분이 나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든지 양보한다. 이런 게 아베와의 회담,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 북한 핵 위협을 이어서 아젠다가 한미 FTA 중에서 현실적으로 미국이 좀 손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두 정상이 그 테이블에 올라올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주한 미군. 지금 뭐 첨예한 이슈는 사드 문제 아닙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이거는 미국이 이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 그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 발사하면 이거를 조기에 공중 요격하는 시스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사드를 갖고 가는 건데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한국의 일반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미 그 군사 협력 속에서 나오는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특히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과 한국 정상이 서로 이해를 공유하면서 이걸 진정시키는가. 이렇게 볼 때는 세 가지 아젠다를 놓고 볼 때 북한 핵위협, FTA 재협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는 그 주한 미군 관련한 대중국 관련해서 어떻게 군사적으로 한미가 잘 공조하는가 있어가지고 중간 이슈는 이제 사드 문제를 어떻게 서로 잘 이해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그 의제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네. 그 사실 지금 트럼프 문재인 또 문재인 트럼프 두 정상을 볼 때 이 두 정상 간의 이제 그 회담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그런 시선들도 좀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한미 관계를 둘러싸서 많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그 걱정들이 많죠.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한미 관계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잖아요. 그 이전에 김대중 정부 때 그랬죠. 뭐 그거 우리 생각할 겁니다.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선샤인 팔리시라고 그러죠. 햇볕 정책. 그게 부시 대통령 전임인 클린턴 대통령의 소프트 랜딩, 연착륙. 요게 잘 맞아떨어졌어요. 북한은 봉쇄하고 압박하고 위협을 가한다 그래서 자체 붕괴할 권력 아니다로 클린턴 때는 결론을 내리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중수로를 경수로로 바뀌고 그 IAEA 핵 원자력 협정 기구라든지 핵 확산 이런 국제 기구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핵을 투명하게 그 못 갖게 한다라는 걸 계속 올 때 한국의 정책은 햇볕 정책이었죠. 햇볕을 막 무장하고 있고서 두터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햇볕을 막 쪼이면은 더워서 스스로 벗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개념을 놓고 볼 땐 굉장히 어필하는 부분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오다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부시 대통령이 들어오고서 테러가 났죠. 미국이 화가 났죠. 부시는 웃기지 마라. 큐바, 이란, 북한은 이거는 소멸의 대상이다. 예방전쟁이다. 선제공격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계속 유지해오던 김대중 대통령 정책은 대화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그 햇볕을 쪼여주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부랴부랴 워싱턴 달려와도 부시 대통령이 잘 안 만나 주려고 그러고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런 거 놓고 볼 때 또 노무현 정부 효순이 미순이 나오고 또 그 NSC 관계자들이 여태까지 미국이랑 너무 가까웠었으니까 이제는 중국도 우리 이웃이다. 그래서 중국하고도 가까워 지내는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균형자 정책, 균형론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에 좀 가까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게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뭐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냉랭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 하셨던 분이니까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한국의 새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특히 미주동포들은 일단의 우리의 나라는 미국이니까 한미 관계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좀 냉랭하지 않을까. 이런 거 놓고 볼 때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그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외교 안보 정책에서는 대단히 더 신중합니다. 우리가 미국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해야만 된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숨 고르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과의 관련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드 같은 것들은 어떤 논리로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잘 주의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볼 때는 첫째도 신중하기 때문에 좋은데 그 한미 관계 우려라는 거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강경론자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미국의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특사가 딱 백악관에 왔을 때 처음에 그 분위기가 그 트럼프 대통령, 새 대통령이 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 정상 중에서 대통령 축하 전화를 누구로부터 처음 받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전화했어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신중한 분이 자신감이 좀 생긴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나랑 뭔가 하려는 생각이 좀 있구나.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다. 전 이렇게 보여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힘 갖고 못할 게 없다.
나는 힘 갖고 할 거다 자신감을 내보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언제든지 와라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서 한 달 내로다가 지금 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해서 이 조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율이 잘 안 나오는 게 7월 7일인가요? 7월 7일서부터 이틀 동안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이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열립니다. 네. 예, 7월 7일 열리는데 6월 말로 가면은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한 그 후과나 후유증이나 결과나 나오는 걸 가지고 다시 미국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로 나올 건 별로 없죠. 그러니까 6월 말로다가 됐던 정상회담을 좀 땡기자. 한 일주일 땡기자. 그건 한국 쪽에서 유리하니까 한국 쪽에서 한 일주일 땡길 걸 요청하니까 받아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정이 조율되니까 아직까지 아마 19일 아니면 20일 요때 되지 않겠나. 너무나 촉박하죠. 네네. 그렇게 돼서 한 열흘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독일 함부르크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잘 팔로우업 할 수 있고 이런 전략을 생각하는 거 보기 때문에 한국의 청와대가 미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미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는 제대로 아는 분들이 들어왔구나라는 게 옆에서 좀 보여집니다. 미주동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행이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우리의 모국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린 씩씩해지는 거죠. 예, 이런 거 볼 때는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우리는 미국의 한인들이잖아요. 우리 김상임 이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미주 한인은 우선은 미국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미국 시민인 미주 한인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우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물론 첫 번째 미국 시민사회에서 한인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서 참 시민 중에 하나다라는 인정을 받고 하나의 분명한 소수계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딱 그 역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이제 또 하나의 나라잖아요. 한국에는 그동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그냥 현지인들은 별로 이렇게 중요한 일, 한미 관계 이런 데는 별 역할이 없으니까 그냥 무슨 외교부 산하에 무슨 재단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로 관계하고 유지하고 그냥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여러분 이제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미주 한인들이 저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보는 부분에서 비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발언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미국에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계 좀 했던 미국의 시민 중에 하나인 우리 같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트럼프를 제일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년 내내 트럼프를 쫓아다니고 얘기도 좀 해봤고 막 싸움도 해봤고 미주 동포 중에 어느 그 2세 학생 하나는 트럼프한테 막 대들기도 했잖아요. 그거를 한국 청와대에 미국 관계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한테는 잘 케어하고서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늘 같을지 모르지만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한테는 또 하나의 유권자 입장에서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는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국 권력이 새로 들어왔다고 권력에 뭐 서로 하려고 그러고 저는 진짜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LA 한인사에서 이 태극기다 촛불이다 대결했었잖아요. 그랬다가 저 촛불했던 사람들이 우리 편이 대통령 됐다 그래서 뭐 축하 파티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진짜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려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요. 빨리 안 보이게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역할이 없어요. 미국서. 뭘 해야 되냐면 조용히 미국 시민사회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정치력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야죠. 거름이 돼야죠. 거름이 뭡니까? 땅속으로 들어갈 때 거름 효과가 있지 겉에 나와서 햇빛을 볼 때는 거름 효과가 없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국에 새 권력이 들어왔다 거기에 줄 좀 대고 거기에 무슨 자리 좀 저는 요즘에 다닐 때 모욕적인 얘기가 뭐냐면 우리 김 이사님 미국에 정치력 있으니까 한국에 한 자리 아닌 거 아닙니까? 되게 모욕적인 얘기죠. 제가 25년을 이 일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한국의 자리 그거 아니죠. 우리는 한국 권력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온 길을 묵묵히 가면 됩니다. 어떻게? 모범 시민이 되는 길, 정치 참여 많이 해서 정치력을 만들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튼튼히 만드는 일. 이게 우리의 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첫 정상회담을 놔두고서 생각하고 관심 갖고 앞으로 우리의 롤이 뭔가를 다지는 그런 내용의 중심은 뭔가 하면은 모범 시민이 되고, 지난주에 우리 예비선거 하지 않았습니까? 뉴저지에. 예. 이런데 투표율이 올라야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은 빨리 관계 끊고서 거기랑은 와가지고서 그렇죠. 투표율 올리고서 여기서 이런 일 할 때 진정성이 보이는 거죠. 정말 저는 목소리 높여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국에 가서 뭐 한 자리 하는 거 이거 아니죠. 미국의 경쟁력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뉴욕 한인회 회장했던 분이 한국에 가서 정치권에 가서 역할하죠. 이게 제대로 못한다고 봅니다. 보면요. 미국에서 역할을 해야죠. 한국은 한국에서 하고 이렇게 제 역할을 찾을 때 잘하는 거고서 모쪼록 첫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 때 북한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여러분 많습니다. 단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잘하고 한국의 정부가 잘할 때에 트럼프라는 인물은 하면 하는 사람이잖아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그러면 계속 20년 이상 그래오니까 한국이라는 분단 국가는 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계속 일본한테도 치이고 중국한테도 치이고 너무나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키 국가는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미국에 유리하면 저는요, 문재인 정부가 첫 정상회담에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처음에 와가지고서는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한국과 미국이 맺어온 이런 한미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는 거, 이것만 딱 잘 동의를 하고 이 기본만 잘 해도 지금은 걱정이 되는 거, 야, 금강산 관광도 빨리 하고 싶고 개성공단도 다시 하고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몰라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그건 나중의 일이죠. 나중의 일이고 저는 트럼프는 가만 볼 때 개성공단이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가면 돈벌이가 되겠다. 그럼 먼저 갈 사람입니다. 북한 핵 가졌다 그래. 그러면은 한국이랑 일본 핵 가지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라고서요. 그럴 거라고서 선거 때 얘기를 했고 뭔가 하려 그러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요. 관계를 잘해서 풀어나가면은 가만 정체돼 있고 움직이지 않고 오바마 때는 전략적 인내라고 했던 이 북한의 핵 문제, 북한의 위협, 한국의 분단이라는 문제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잘 동맹관계를 견고히 한 다음에 상식선에서 잘 대화를 해나가면은 이전 정부보다는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이죠. 전략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미국의 시민인 한인들이 할 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동북아 지역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계속해서 발언을 하면은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번에 가가지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얘기했던 딕 더빈이라는 상원의원이요. 오바마의 상원의원은 딕 더빈입니다. 일리노이의 상원의원이었죠. 오바마랑 같이 상원의원인데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게 딕 더빈입니다. 국방위원회에 있죠. 예산위원회에 있죠. 그분이 사드 얘기 듣고서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까지 돈 우리 미국이 사드 거기 안 쓰고 다른 데 쓸 수 있어. 저는 이게 절대 위협이라고 듣지 않습니다. 한국이 어떤 주장을 논리적으로 한국 유리하게 만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워싱턴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지 미국의 유력한 상원의원이 그렇게 삐져가지고서 한국 여론은 그렇게 나오다 삐져가지고서 그래 한국 니네 할 대로 해 우리 모르겠다. 그런 발언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한국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미국은 충분히 존중할 수 있고 같이 협력해서 한미 관계를 잘 해나가자 이런 사인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한 입장을 갖게 만드는 거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 의회를 통해서 발언이 나오게끔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들과 또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사회를 리드한다라는 단체장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진단은 이달 말로 예정이 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